오늘은 키위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키인데 호빵형 키가 아니고 오늘은 슬라이스형 이렇게 단면 이렇게 자른 그런 키를 만들어 볼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요거는 제가 뒷면을 그냥 이 앞에 요 색깔로 마무리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중간에를 큰 키위를 이렇게 자른 거니까 앞면이랑 뒷면이랑 똑같은 게 정상인데요. 제가 샘플을 만들다 보니까 그냥 앞모양을 이렇게 하고 뒤는 이런 마감, 그 다음에 요것도 앞모양은 키위 모양하고 뒷모양은 그냥 껍질 색깔로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요런 걸 앞면처럼 이렇게 똑같은 걸 두 장을 떠서 이렇게 붙이는 건데, 요렇게 보시면 여기에 각이 져 있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뭔가를 자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시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요. 요 방법은 우리가 그 식빵수세미 만들 때 옆에 각 세우는 방법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식빵처럼 이렇게 너무 두꺼우면 보기 싫으니까 그냥 좀 얇게 한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요 방법을 조금 배워 놓으시면 다른 데 응용하셔도 되거든요. 뭐 수박을 만들어서 이렇게 각을 세우면 또 수박 슬라이스 된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어떤 다른 작품에 지난번에 제가 뜬 하트인데 하트를 마무리를 보통 하트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짧은뜨기 한 바퀴 이렇게 돌리지 않고 이것처럼 이렇게 각을 세우면 좀 더 포근하고 약간 다른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식빵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테두리를 만들어 줬잖아요. 요거랑 거의 흡사한 방법이에요. 흡사한 방법인데 요걸 여기다 응용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부터 한번 떠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색깔이 세 가지가 드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요거는 좀 잘 익은 키위, 요거는 좀 덜 익은 키위. 이게 약간 잘 익어서 색깔이 요 테두리나 요런 면을 이제 좀 진한 색으로 이렇게 했는데, 색깔이 덜 익은 것은 제일 안을 하얀색으로 했고 좀 잘 익은 골드키위는 이렇게 색깔을 안에 노란 거를 했어요. 노란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 이쪽은 연두색으로 하고, 요 테두리는 이렇게 갈색이죠. 우리 아까 식빵 그 테두리 만들 때 쓰는 요런 갈색, 요런 실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색깔 준비를 한다면 속에 들어가야 되는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를 둘러주는 옅은 요거 저는 연두색을 썼거든요. 요거보다가 뭐 약간 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한번 둘러줄 수 있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또 이 갈색을 쓰지 않고 진초록으로 한번 둘러봤어요. 왜냐하면 안 익은 걸 표현하려고요.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이게 키위 같아요. 여기 제일 키위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작은 사이즈에 손에 올려놓으면 요 정도인데 요것은 약간 더 크죠. 설거지 할 때는 요게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여기에서 단을 하나만 더 올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1단, 2단, 3단, 요거는 4단까지 마무리되어 있고, 요거는 1단, 2단, 3단, 4단 하고, 끝에는 또 한 단을 더 올려봤더니 너무 커지더라고, 이만하게. 그래서 제일 끝단은 제가 요거는 긴뜨기로 한번 더 둘러준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좀 큰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5단까지 뜨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해드리면 한 단 차이가 요 정도 됩니다. 여기 키위처럼 상큼하고 여기 좀 더 예뻤어요. 그리고 저는 털 없는 실로 이렇게 검정 씨앗을 표현해 줄 거라서 요걸 한 이렇게 요 정도 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나름 초록색 씨앗도 한번 넣어봤어요. 덜 익은 걸 표시하려고. 그랬는데도 검정이 있는 게 훨씬 낫고, 그 다음에 검정 중에서도
이거는 왠지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규칙적이지 않고 들쑥날쑥하고 뭐 좀 실수도 좀 한 것 같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규칙적이지 않은 게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요건 이따 스티치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바늘은 5 바늘을 썼습니다. 이걸 한 달 늘리기는 싫고 좀 더 크게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사용 한 7호로 써도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위 준비했고요. 이따가 스티치 할 때 쓸 바늘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직링을 만들게요. 실꼬리를 잡아서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는 그 아크릴실로 뜨지 않고 제가 이거 그냥 수세미실로 떴는데 이거는 너무 간단해서 뭐 코가 안 보이고 이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4단까지가 똑같이 우리 호빵 뜰 때 그거랑 똑같은데 단지 호빵 뜨기 할 때는 코를 매직링에 12개의 한길 긴뜨기로 시작했는데 요거는 하나만 더 한길 긴뜨기를 13개로 시작한다는 것. 그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싶어서 아크릴실 말고 오늘은 그냥 수세미실로 곧바로 하려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꼬리를 잡고 요렇게 해서 잡고 요렇게. 그 다음에 또 쉽게 하실 때는 이렇게 그냥 손가락이 이 꼬리를 이렇게 손가락에 감았다가 이렇게 빼서 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석대로 할게요. 잡고요. 이 안에 실을 끌어와서 사슬을 3개 걸어요. 요게 기둥이 되는 거면서 동시에 한길 긴뜨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매직링 안에다가 12개의 한길 긴뜨기를 할 거예요. 호빵뜨기 할 때보다가 한 개 더 늘어난 13개입니다. 기둥코 포함 13개의 한길 긴뜨기가 될 거예요. 2개, 3개, 4개, 5개. 한길 긴뜨기 저 5개 했는데 13개 마저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 하셨죠? 매직링에 꼬리를 잡아당겨서 가운데를 오므려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사슬 3개 걸어서 기둥 만들어 줬던 거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 그게 잘 안 보이시면 바로 그 옆에 한길 긴뜨기 한 거 요거 요렇게 따라 올라가 보시면 머리에 사슬이 보이시죠? 요 머리 사슬의 바로 오른쪽 여기다가 찔러서 빼뜨기를 할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또 사슬 3개를 올려서 기둥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호빵뜨기 할 때처럼 똑같이 한 코에 2개의 한길 긴뜨기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나온 곳 여기 구멍 뻥 뚫린 여기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해요. 그 다음 코 여기도 한길 긴뜨기를 2개 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13개의 한길 긴뜨기를 했으니까 2단을 마무리하고 나면 13개 더하기 13개니까 26코가 될 거예요. 여기 한 바퀴 돌아서 올게요. 다 하셨죠? 또 기둥을 찾아서 기둥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 여기를 잘 모르신다면 이 기둥코 바로 왼쪽에 있는 한길 긴뜨기의 여기 머리 사슬 보이시죠? 얘가 나온 곳 바로 옆에 얘의 바로 옆에 여기다가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키위에 여기 안쪽 부분은 다 뜬 거거든요. 그러면 사슬 하나를 해서 커팅 해줄게요. 노란색 실은 이제 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으로 곧바로 넘어가요. 되게 쉽죠? 여기서 어려운 거는 저기 이따가 제일 마지막에 각 세우는 거, 이 테두리 하는 거, 이거 외에는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꼭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이쯤에서 이렇게 해서 또 사슬을 3개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는 13개 했고 그 다음에는 26개를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가 13코가 늘어나는데요. 우리 호빵뜨기 할 때처럼 하나 둘 하나 둘 하는 규칙 기억하시죠? 똑같이 그렇게 가요. 한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하나,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2개, 또 그 다음에는 1개, 그 다음에는 2개,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이 기둥코 하나가 한길긴뜨기 하나니까 이미 한길긴뜨기를 하나 한 거니까 바로 옆에 있는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2개 넣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여기 아까 꼬리 새로 시작한 실의 꼬리를 여기랑 같이 가요. 그러면 얘를 숨기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따로 우리가 매듭을 지워주지 않고 그냥 시작했는데 이런데 감춰가면서 이렇게 쉽게 풀리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하나 떴고 그 다음에 2개 떴어요. 그러면 이 코에는 하나 뜰 차례예요. 그 다음 코에는 규칙대로 2개 뜰 차례예요. 한길긴뜨기를요. 또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하나 할 차례.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는 규칙으로 끝까지 가서 여기 빼뜨기 하기 전까지 갈게요. 예, 이제 저 끝까지 왔고요. 여기서 또 기둥을 찾아서 하나, 둘, 셋. 왼쪽 한길긴뜨기의 머리 사슬, 요 사슬이 만나는 곳, 바로 오른쪽, 얘의 바로 오른쪽, 여기 꽂아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둥을 만들어요. 사슬 3개로. 그러면 우리 호빵뜨기 할 때처럼 1단, 2단, 3단까지 뜬 거예요. 코수만 조금 늘어났지요. 13코, 26코, 39코. 그 다음에 여기 한 단 더 뜨면 39 더하기 12면 52코가 맞나요? 52코가 되겠지요. 39 더하기 13 하니까요. 한 단만 더 떠보는데 여기의 규칙은 아까는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지나갔었잖아요. 이번에는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는 규칙으로 갈게요. 한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세 번째 코에는 2개, 또 하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지금 기둥코 하나를 세워서 한길긴뜨기를 해줬으니까 그 다음 코에 엄마야 한길긴뜨기를 해주면 일단 한길긴뜨기를 2개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한 번, 2번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뜨신 다음 세 번째 코에서는 한 코에 한길긴뜨기를 2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단의 4단의 규칙입니다. 그 규칙 지켜서 여기 끝까지 한번 와보셔요. 예, 저는 다 왔고요. 빼뜨기까지 했고
요렇게 마무리를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뒷판은 요거랑 똑같은 걸 해서 요렇게 붙여도 되지만 제가 오늘은 그냥 미리 여기 뒷판을 요 색깔로 하나 떠났어요. 그래서 얘랑 얘를 이따가 요런 식으로 붙여줄 건데요. 요런 식으로 붙이기 전에 일단 요거 스티치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에다가 스티치를 하냐면 이 노란 선 얘를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요 선 요걸 걸치게 이렇게 떠주는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규칙을 지키지 마시고 규칙을 지키지 않고 삐뚤빼뚤하게 한 번에 이렇게 길게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작게 해야지 하면서 또 조그만 거 한 개 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이런 데다가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작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넣어서 대신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이 노란 원을 반드시 통과해서 이렇게 꼭 그 노란 선에 걸리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벗어나도 특별히 또 뭐 안 좋은 건 없거든요. 편하게 아무 데나 찔러서 손 가는 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길게 한번 가볼까요? 이런 스티치 하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풀려고 이 뜨개질을 하는데 뜨개질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되니까요. 되도록이면 저는 좀 편한 방법이 있으면 편한 방법으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해요. 물론 예쁘게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또 그렇게 완벽주의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지난번 그 복자 영상 보신 분들도 그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는데 그때도 복자 엉망으로 쓰신 거 그 스티치 복자 기억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 그거 자신 있게 선물 드렸답니다. 요즘 뭐 지나가면서 그 글씨 보면 우리 간판 글씨나 이런 것들 보면 진짜 캘리그라피 이용해서 쓴 글씨들 어떻게 보면 개발세발한 것도 있잖아요. 저도 캘리를 좀 하기는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글씨 쓸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이런 거 씨 심을 때 이런 거는 그냥 편하게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 꼼꼼하게 한다고 열심히 했더니 더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이렇게 좀 밉게 되잖아. 차라리 이게 훨씬 낫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뭐 옆에 거 신경 쓰고 뭐 옆에 길게 했나 짧게 했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세요. 벌써 거의 다 있잖아요. 대충 이렇게 다 있죠. 이렇게. 그리고 잘라주시고 대신 요거 묶을 때는 좀 안 풀리게 이렇게 신경 써서 요것을 왼쪽에 가게 밑으로 가게 해서 한번 묶어주시고 그 다음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묶어서 당겨주세요.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묶인 거거든요. 이걸 풀려면 얘를 다 풀고 막 들어가서 얘를 풀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는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이렇게 엮을 건데요. 이 색깔로 지금 여기다 엮으면 여러분이 하나도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일단 얘는 어떻게 엮는다 하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요거 이제 키위 앞면 뜬 거, 만약에 앞뒤로 똑같이 이렇게 앞면 뒷면 똑같은 키를 만들고 싶으시면 얘를 똑같이 한 장 더 뜨셔서 이렇게 맞붙여서 여기다가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거 할 때는 수세미 실은 안 보이니까 제가 지난번에 쓰던 아크릴 실 짜투리 남은 것들 그거를 똑같이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 봤어요. 요거 13코씩 26코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4단까지 떠났어요.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키위는 아니지만 연결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요. 한번 해볼게요. 얘도 뒷면끼리 이렇게 보게 하시고 색깔은 빨간 걸 할까요? 빨간 걸로 테두리 한번 해볼게요. 이 코가 이 코랑 완전 동일해요. 한 코도 틀림없이 똑같거든요. 13, 26, 39, 52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마무리할 때 짧은뜨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똑같이 이렇게 또 코를 하나씩 걸어서 이렇게 사슬 하나를 만든 다음 그 자리에 다시 한번 꼭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 이따가 여기에 여기 와서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요 짧은뜨기 한 요 자리에 이따가 여기서 빼뜨기를 할 거거든요. 자, 한 코에 하나씩 계속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돌려주세요. 자, 이거까지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코 하나에 하나씩 걸어서 짧은뜨기 해주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걸어서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오셔요. 다 왔죠. 다 와서 제가 아까 처음에 할 때 사슬 하나 한 다음에 그 자리에 한길 긴뜨기를 했었잖아요. 그 자리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한 개에서 마무리를 지워주시고, 여기 보시면 사슬 하나 하고 이렇게 마무리 지어져서 여기가 동그랗게 이렇게 생겨서 미운 게 생기잖아요. 근데 요거 미운 거 안 생기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또 이런 거 할 일이 있으면 그때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두 개를 이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해봤죠. 우리가 뭐 이런 거 뜰 때 전부 다 제가 한 바퀴 돌릴 때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아이고, 이 실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돌리세요. 이쪽 면에는 이제 짧은뜨기가 돼서 이렇게 각이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뒤쪽에는 이렇게 평범하게 뒷모양이 돼 버렸잖아요. 여기도 각을 세워야 되는데 어디다가 각을 세울 거냐 하면, 여기 우리가 V자처럼 이렇게 보이는 데가 여기 우리가 짧은뜨기 한 자리예요. V자처럼 보이는 요것이 여기다가 이렇게 대충 넣으세요. 이렇게 아무 데나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게 깊이 들어가서 이쪽에서만 반대로만 나오지 않으면 거의 상관없거든요. 뭐 이렇게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실 하나 걸어 볼게요. 걸고 또 사슬 하나를 만들고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요렇게요. 그리고 그 다음 V자를 찾아가 보세요. 여기 또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여기다가 그냥 찔러서 V자 사이로 이렇게 나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나가서 뭐 이만큼 비껴놔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는 너무 멀리 갔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V자와 V자도 상관없고 V자 옆으로 얘가 가도 상관없어요. 이번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렇게요. 그 다음 또 가볼게요. 여기 또 V자 나왔지요.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요. 그 다음에 V자 또 나왔지요. 뭐 이렇게 좀 헷갈리시면 얘를 이렇게 그냥 꺾으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와 얘 사이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눌러서 꺾어버리고 V자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V자 사이 상관없거든요. 이렇게요. 식빵뜨기 할 때는 대부분 여기서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옆으로 나오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어디를 찌르든 간에 결과는 똑같아요. 해놓고 보면 여기를 찌르건 이 옆에를 찌르건 해놓고 나면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너무 어긋나지 않는다면 살짝살짝 비껴가도 돼요. 그럼 이번엔 또 이 V자 사이에 가지 말고 이 옆으로 한번 이렇게 나가 볼게요. 그 다음 이번에는 그럼 여기다 V자 사이로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이번에는 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 볼게요. 그렇게 해도 어때요? 결과는 똑같지요? 여기에 이렇게 각이 서 있어요. 특별히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V자로 이렇게. 그리고 얘는 아크릴 실이라서 아주 잘 보이잖아요. 근데 저기 수세미 실은 더더더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좀 해도 거의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근데 꼭 짧은뜨기를 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요거는 한번 배워 놓으시면 여러 군데 사용하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식빵뜨기, 테두리 할 때도 좋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너무 납작하지 않게 약간 볼륨감 있어 보이게 할 때. 이 보세요. 저는 대충 찔러 넣어서 막 뜨잖아요. 이거 절대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건 아셔야 돼요. 이 바늘이 반대 방향을 뚫고 나와서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앞면에 짧은뜨기 한 뒷부분의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편물이 두 개가 여기다 마주친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찔러 넣어서 이렇게 우리가 바늘을 뺐을 때 이 부분이 요거 두 개의 마주치는 부분, 그죠? 그 사이로 실을 빼서 짧은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찔러서 여기에 넣어놔. 찔러 넣어서 이쪽 요 사이로 넣어놔. 요 두 개 편물이 마주치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넣건 이쪽 옆에 넣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식빵은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초보자 분들이나 이 방법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일 쉬운 게 V자와 V자 사이로 바늘을 찔러 넣는 게 최고로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빼서 짧은뜨기. 그러면 얼마나 안 보이나 이 실로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안 보이나? 자, 보세요. 이렇게 털이 숭숭 나 있어서 진짜 하기가 정말 힘드시죠? 코 하나, 건너편 코 하나 이렇게 잡기도 힘드시죠? 이렇게 잡아놨다 치고, 그래서 한 바퀴 짧은뜨기를 했다 치고 한번 볼게요. 거의 안 보이죠? 이렇게 앞면에 짧은뜨기가 되고 이제 뒷면에 짧은뜨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는 거는, 처음 짧은뜨기를 하실 때 잘 보이는 방향에서 하시려면 그냥 우리가 이걸 하나씩 연결해서 짧은뜨기 할 때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두 번째 각 세우면서 거꾸로 뒤에 거 뜰 때가 어려운 거니까 항상 잘 안 보이는 이런 부분, 여기를 잡고 짧은뜨기를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려서, 여기서는 색깔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V자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V자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를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V자 꼭, V자가 이렇게 쏙 들어가 보면 요 부분에 찔러서 이렇게 V자 머리 위로 올라와서 짧은뜨기, 또 V자 들어가서 이렇게 각이 이렇게 꺾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 상황에서도 보기가 또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V자 머리로 이렇게 바늘이 나와서 이렇게 할게요. 찔러서 이렇게. 대충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지금 동그란 각이 계속 요렇게 서 있지요. 요렇게 되면 끝까지 뜨면 요런 모양이 된답니다. 요거 끝까지 떠서 다시 올게요. 전 끝까지 다 와서 매듭을 하고 사슬 한 개를 더해서 커팅 해줄게요. 이렇게 잡아당기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 속으로 이렇게 넣어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막 집어넣으면 막 들어가요. 얘네들이 발이 있어서 걸어 나오지 않는 한 얘들은 거의 나오기가 힘들죠. 됐습니다. 이렇게요. 아이고, 여기 한 개 더 있네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각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요. 어디 뭐 열심히 찔렀는데 뭐 특별히 뭐 이러면은 좀 덜 이쁘기는 하지만은 특별히 달라지는 거는 없어요. V자 사이로 골고루 찔러 넣으면 이렇게 조금 일정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도 막 갔다 왔다 하면 약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식빵 한번 보세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두께를, 지금 이거는 제가 최고로 얇게 한 거거든요. 얇게 했을 때는 짧은뜨기를 한번 둘러주고 그 다음 반대편에서 각을 잡아주면 요런 모습이 돼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두껍게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한쪽에서 긴 뜨기로 한 바퀴 돌리신 다음에 꺾어서 짧은뜨기로 각을 잡아주시면 되고,
이게 더더더더 크게 하고 싶으시다. 예를 들면 이 식빵처럼 이렇게 완전 두껍게 뭉텅뭉텅 썰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한길 긴뜨기를 한쪽 면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하신 다음에 넘겨서 반대편에 짧은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짧은뜨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각을 잡아서 짧은뜨기 했기 때문에 요 정도 두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 점점 이 두께를 점점점 넓게 하고 싶으시다 하면 제일 처음에 뜰 때 여기를 짧은뜨기, 그 다음에 긴뜨기,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가서 아까 제가 V자 사이로 찔러서 짧은뜨기 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 두께를 조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제가 샘플로 뜨다가 잘 안 보인다 하면서 이렇게 놔뒀던 건데 요거는 이쪽 이런 걸 뜰 때 두 개 짧은뜨기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한길 긴뜨기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한길 긴뜨기로 연결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이 진한 부분, 진한 색깔, 이렇게 밝은 색깔 말고 더 진하고 어두운 색깔 쪽에서 떠나가서 각을 잡을 때는 이렇게 밝은 색상을 보고 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뒤에 보려면 굉장히 이렇게 색깔 보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해놓고 여기서 보시면 V자를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요것도 맞아. 제가 요것도 한번 각을 한번 세워 볼게요. 여기를 잡고 제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이만큼 돌아온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각을 세우는 겁니다.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V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짧은뜨기한 V자.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반대편으로 나오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V자 사이로 위로 이렇게 상태에서 기둥을 하나 세워주시고 여기 그 자리 그대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셔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칸에 V자 여기 보이시나요? V자 둘이 만나는 V자에서 이렇게 반으로 올라가셔서 당겨서 짧은뜨기.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짧은뜨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실이 조금 더 옅은 거를 좀 더 진한 걸 했으면 더 잘 보일 뻔했어요. V자로 이렇게 짧은뜨기가 돼 있잖아요. 여기로 바늘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이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냐 하면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 요렇게 보면 여기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사슬이에요. 사슬. 요 사슬 보이시죠? 요 사슬 바로 밑으로 나오는 거. 이게 반대 방향으로 쑥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요렇게 해서 사슬 밑으로 해서 짧은뜨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바늘이 여기 V자처럼 생긴 것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로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요. 여기라 그래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건너편에 짧은뜨기 한 사슬. 요 바로 밑으로 나와서 이렇게. 아까 근데 요거 하실 때 요거는 잘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가 너무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 넣는 데는 정확히 여기를 넣어주시고 뺄 때는 꼭 V자 사이에 안 해도 되니까 이 옆에 이런 식으로 편물이 걸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편물이 걸리기만 하면 돼요. 건너편을 뚫고 나오지 않고 편물이 걸렸다 생각하시면 짧은뜨기. 가능하면 V자 사이로 들어가는 게 나중에 그 각 썼을 때가 최고로 예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보인다 하면
그냥 왼쪽이나 오른쪽 옆에 찔러서 빼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건 또 쉽기도 여기 V자 사이로 빼는 게 제일 쉬워요. 넣어서 바늘을 이렇게 여기로, 여기가 어딜까요? 말은 쉽지만 해보시면 사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넣어서 V자. 절대로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돼요. 이 건너편에서 바늘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건너편까지 가시면 안 되고, 건너편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고 여기까지 한번 와보시게요. 잘하고 계신가요? 예,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도 여기서 이렇게 바늘 찔러서 자기 V자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가끔씩은 여기에서 찔러서 옆에 있는 V자에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 V자로 올라가서 이렇게 빼주는 게 맞지만, 찔러서 자기 부위로 안 가고 옆으로 가서 이렇게 해도 결과물에는 별 상관이 없답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는데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V자 사이에 넣는 게 폐물이 제일 예쁘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으면 옆이나 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V자, 그 V자로 통과해도 되고요. 짧은뜨기 들어갈 때만 정확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다 와서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사슬 하나 해주고 짧은뜨기 했었던 요 코 보이시죠? 요건 잘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메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아니야, 마무리 하시기 전에 코 이동을 해서 고리를 하나 만들고 갈게요. 이 정도로 이렇게 가서 아무거나 코를 잡아서 메뜨기를 한 다음 원하는 고리 개수를 올려주세요. 저는 10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찔러서 이렇게 아무거나 걸리는데, 이렇게 매듭을 지우시고 이렇게 해서 실을 안쪽으로, 이것도 이쪽으로, 고리는 꼭 이 색깔로 안 달아도 되고, 저는 그냥 이거 마감하면서 좀 편하려고 이 색깔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런 다른 색깔을 해도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까 돌아가면서 이렇게만 하고 고리를 안 달았었잖아요. 고리 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얘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뒤쪽을 대신 이제 이 키위 색으로 했고, 요것도 불규칙적으로 별 생각 없이 아까 제가 막 수다 떨면서 이거 막 아무데나 막 놨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예쁘죠. 너무 신경 써서 하면 이렇게 되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하면 더 예뻐져요. 요거를 한번 달아 볼게요. 아까 이건 마무리하면서 달아도 괜찮은데 뭐 나중에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요게 전부 다 양쪽으로, 요쪽에서 짧은뜨기 한번 했고 이쪽에서 짧은뜨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렇게 바늘을 넣을 만한 자리가 많거든요. 요런 데다가 바늘 하나 넣고 해서 원하시는 만큼, 저는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매번 한 10개에서 11개, 이 고리가 너무 긴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나중에 설거지 할 때 되면 이 고리에 물이 탁탁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리가 긴 것을, 아주 긴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바로 옆에 또 이렇게 생긴 곳이 있으면 이렇게 넣고 여기서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해서 매듭 지어주고요. 당겨주세요. 이쪽도 당겨주세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넣어서 이 속으로 요것도 이렇게 넣어서 속으로 잘 안 들어가요. 다시 이렇게. 아이고 갈라져 버렸네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다시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꼬리. 여기에다가 오렌지 같은 거 떠서 이렇게 각을 세워줘도 좋을 것 같고요. 수박 같은 거 해서 또 각을 세워주면 수박도 이렇게 잘라 놓은 것 같이 되고 예쁠 것 같아요. 오늘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요런 거는 떠봤어요. 이렇게. 크기가 얘가 너무 작다고 생각이 되시면 한 단만 더 떠서 이 정도 크기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초록색을 둘러봤는데 덜 익은 키위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잘 익은 키위 색깔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노란색 들어간 게. 그 전에 거는 여기에 연노랑이 들어갔었어요. 여기는 진한 노랑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뒤를 이렇게 키위 색깔 한 것도 괜찮고, 이렇게 양면으로 한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거는 키위 속살 색깔로 한 것도 괜찮고, 꼭 선택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재밌게 뜨개질 하셨나요? 항상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힐링 뜨개 하시기를 바래요. 저도 같이 힐링 뜨개 할게요. 감사합니다.